예, 어제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지 꼭 1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참 시간이 빠르다. 그리고 이번 주 내내 문재인 정부 출범 1년에 대해서 여러분께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한 패널 분들과 이야기를 많이 나눠봤는데 어제가 진짜 1년이었으니까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이야기 했는지 어떤 행사를 가졌는지 여러분께 자세히 보여드리고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침 출근길 문재인 대통령 돌발 인터뷰에 어떤 대답했는지부터 보시죠. 미리 알려줘야지. 그동안 열심히 했습니다만 미흡한 부분도 많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이 문재인 정부는 국민이 세운 정부라는 것을 끝까지 잊지 않고 정말 국민의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돌발 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이 세운 정부라는 것을 끝까지 잊지 않고 국민의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SNS에 올린 글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보다 솔직한 마음이 담긴 것으로 해석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변화를 거부하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뒤에서 끌어당기는 힘이 강고하다. 하지만 국민이 손을 꽉 잡아준다면 나아갈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 문재인 대통령의 마음 함께 이야기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상일 전 국회의원, 이수기 시사인 선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상일 의원님, 네. 문재인 대통령의 SNS 글이 보다 더 진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렇게 보입니다. 지금 출근하실 때 하신 말씀은 열심히 했는데 미흡한 게 있을 거다 했지만 SNS를 통해서 뒤에서 잡아끄는 힘 강고하다. 변화를 거부하는 힘도 강고하다. 아마 야당 또 보수 층의 국민들을 좀 겨냥한 말씀 같은데 물론 지금 대통령이 추진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지금 국회에서 막혀 있는 건 사실이고 이 책임은 여야 어느 한쪽에만 따지기는 어렵죠. 협치가 잘 안 되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문 대통령의 저런 말씀이 야당은 또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어요. 대통령께서 취임하실 때 모든 국민의 대통령이 되시겠다, 통합을 하겠다, 나를 찍지 않은 분들도 나의 국민이고 내가 섬기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맥락에서 통합이나 탕평 이런 것들이 좀 부족했고 야당과의 협치도 좀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1주년 지난 시점에서는 대통령께서 이런 통합이나 탕평 이런 쪽으로도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다. 지금 외교안보는 상당히 잘 풀어나가고 계시기 때문에 국내의 통합 이런 쪽에 좀 비중을 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해봅니다. 예, 이수기 기자 생각은 어떠세요? 아무래도 문재인 대통령이 열일하는 대통령이다 그렇게 표현들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너무 열심히 하는 것이 국민들한테 공감을 사서 지금 높은 지지율을 받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래서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올렸던 글 중에서 저는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게 1년 후에 또 4년 후에 많이 달라졌어. 정말 좀 살만한 세상이 됐어. 그리고 평화가 일상인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던 부분이 이제 가장 마음에 와 닿았고요. 예. 그런 데 대한 공감들이 있어서 이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지율이 좀 높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뭔가 변화를 거부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얘기한 거는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면 검찰개혁, 금융개혁, 노동개혁, 또 경제 부분에 있어서 기업의 지배구조 개편, 이런 부분들 좀 굵직굵직한 부분에서 아직 변화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성과로 나타나지 않는 대목들이 있는데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참모들과 내각, 정부가 부족한 면도 있지만 어쨌든 기득권 세력이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저항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 부분이 힘든 대목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남북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서 외교 안보 분야에서 문재인 대통령 또 문재인 정부는 상당히 후한 평가를 받고 있는 건 틀림없어 보이고요. 다만 민생, 경제
일자리 부분은 다른 누구도 아닌 문재인 대통령이 스스로 약속을 했던 부분인데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도 어제 몇몇 분들 저녁에 잠깐 만나봤습니다만은 경제는 상당히 그 체감 경기가 좋지 않다. 또 작은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바로 이 부분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도 SNS 글 중간에 정말로 4년 뒤 임기를 마쳤을 때쯤이면 사는 게 나아졌어라는 말을 꼭 듣고 싶다. 아마 이렇게 쓰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렇습니다. 외교안보는 이제 북미 정상회담이 남아 있는데 그 상당히 물밑에서 진전이 저는 있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기대를 걸 수 있는 결과가 나올 걸로 보는데 이 경제하고 민생 분야는 대통령께서 1년 되신 시점에서 한번 근본적으로 진단을 하시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한번 하시는 게 어떨까. 지금 처음에 소득주도 성장론을 강조하셨을 때도 대다수의 경제학자들이 그게 과연 통할까 먹힐까 이런 걱정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최저임금 문제를 그 16.4% 인상을 하면서 이게 너무 강도나 속도가 너무 강하다 이런 걱정도 했고요. 근로시간 단축의 문제도 탄력적 근무제는 지금 3개월밖에 안 돼 있는데 선진국은 1년 을 놓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경직돼 있지 않느냐 이런 걱정을 해서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지금 어우러져서 올 3월 청년 실업률이 지금 11%가 넘었습니다. 체감 실업률은 24%로 나오고 있고 그 작년 3월에 비하면 취업자 수가 작년에 40만 명이 넘었는데 지금 올 3월은 11만 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일자리 창출을 강조하셨지만 오히려 일자리가 지금 없어지고 있는 이 문제. 이게 왜 이럴까 해서 기본적으로 한번 본인이 그동안에 생각하신 어떤 논리나 정책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꼭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런 대목에 있어서 정말 경제를 잘 아시는 분들 또 야당의 여러 가지 비판들 이런 것들을 한번 겸허히 수용해서 다시 한번 궤도 수정을 생각하실 필요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말이죠.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사실 이 부분은 뭐 대단히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당장의 또 고통, 오래 걸리는 분담이 부분이고요. 필요한 부분이긴 한데 방향은 옳다, 맞다라고 하는 데 대해서는 뭐 이의를 제기하시는 분이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의 이 고통을 과연 견뎌낼 수 있는 우리 경제에 그만한 여력이 있느냐.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문재인 정부가 더 잘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은 지금 여론조사에서 각 분야별 점수에서 가장 낮은 게 이제 경제 부분이고 특히 그 일자리 부분에서 47%만 이제 지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상대적으로 봤을 때 그러는 거지. 그러면 근본적으로 이거를 바꿔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는 또 삶의 질이라는 측면으로 봤을 때 필요한 대목 아닌가라는 것과 함께 1년이면은 그 근본적인 거를 바꿀 정도로 이 정책의 성과가 나타날 시간은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요. 아마 그것 때문에라도 어제 장하성 정책실장이 그 일자리 안정기금 현장 간담회를 갔어요. 그러니까 1주년이 되는 날 정책실장의 주요 행보는 일자리 안정기금 현장에 가서 그 간담회를 하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자영업자들한테 그러니까 그 최저임금을 높임으로써 자영업자들이 힘들어지는데 사람을 잘라야 되고 이런 상황이 되는데 거기에 지금 정부가 돈을 투입해서 자영업자들한테 지금 안정적인 그 일자리를 갖게 하겠다는 정책이잖아요. 거기에 가서 이제 80%가 지금 집행이 됐고 그런 측면에서 자영업자들이 많은 부분에서 좀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라는 얘기들을 했는데 그거는 정책의 기조를 바꾸지 않겠다라는 거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투입해 가겠다라는 그런 얘기일 것 같고요. 오늘도 아까 보니까 11시 45분 그 청와대 라이브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나와서 또 한참 동안 이 경제 정책에 대해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거기에서도 보니까 이 일자리 부분, 청년 일자리 부분이 제일 지금 성과가 안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 그게 결국은 정부가 공공 부분에 있어서 투입을 했지만 민간 부분에서 그게 마중물이 돼서 민간 부분을 끌고 와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아직 성과가 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안타까운 부분이고 이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집중적으로 점검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결국
본인들도 이 경제 부분에 평가가 안 좋은 거를 알고 있고 이게 심각한 부분인 걸 알고 있고 그러나 기조는 바꾸지 않을 거고 계속해서 점검해 갈 거다라는 부분을 어제 오늘의 행보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예, 일자리 관련해서 두 분께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지금 방금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공공부문에 먼저 정부 예산을 투입을 해서 공공부문의 일자리부터 늘리고 이것을 통해서 민간 부분의 일자리 창출을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문재인 정부의 구상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야당이나 이런 데서는 추경 예산안 처리할 때마다 일자리 창출의 기본적인 기초는 민간 부문이다. 그거를 왜 정부가 그쪽에서 하는 일을 정부가 나서서 공공 부문만 일자리 늘리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주장을 해왔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거의 모든 경제학자들한테 물어보면 일자리의 8, 90%는 다 민간에서 나온다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공공부문의 일자리는 제한이 돼 있고 기존에 이미 공무원들이 또 있고 그래서 지금 대통령께서 그 기존의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좀 18만 정도 늘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 가지고 전체 일자리가 얼마나 늘어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기업의 활력을 제고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가 쓸데없는 규제는 이 혁파를 하고 말이죠. 그다음에 아까 노동개혁 이수기 우리 선임 기자 말씀하셨지만 이 정부에서는 노동개혁이라는 이야기가 제대로 나온 적이 없어요. 그리고 노동개혁을 한 흔적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노동의 경직성이 너무 강하고 양대 노총 목소리가 너무 큰데 기업들은 굉장히 위축이 돼 있기 때문에 일자리가 안 나오는 거죠. 그리고 추경을 올 4월에 지금 정부가 국회에 냈는데 세상에 그 상반기 그것도 저 3, 4분기 거의 1분기 거의 끝난 직후에 추경 낸 경우 별로 없어요. 작년에 본예산 편성해서 다 집행하고 있는 과정에서 지금 급하니까 추경을 냈는데 이거는 정부가 생각한 만큼 안 따라주는 거예요. 공공부문에서도. 작년에 11조 추경을 해서 다 썼는데도 일자리가 생각만큼 안 늘어났다는 거죠. 그러면 정부가 기본적으로 생각했던 소득 주도의 성장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다음에 최저임금 현실에 맞게 좀 올려가야죠. 그러나 우리 경제가 체력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최저임금의 인상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너무 급격히 올라가니까 지금 자영업 용인에서 뭐 지역활동하지만 정말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들, 소상공인들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다음에 아르바이트생들 다 자리 없애고 있어요. 가족노동으로 바꾸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가 현실 타당한 정책을 구사를 해주는 게 좋겠다 이 생각입니다. 예, 이수기 기자, 이상일 의원 말씀에. 아마 그래서 이제 홍준표 대표가 이번 지자체 선거에서 우리의 최대 우군은 자영업자다라고 이제 그 선거운동 할 때마다 좀 얘기를 하고 다니는데, 예, 이제 그만큼 그러니까 자영업자 분들이 이제 갖는 고통이 지금 크다는 건데,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런 부분들의 고통을 구조적으로 바꿔 나가는 데 있어서의 특단의 대책으로 이제 일자리 안정기금이 들어가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아마 정부로서는 고민이 있을 겁니다. 지금 새로 그 권력을 잡고 체질 개선을 해가는 데 있어서 기업의 경우는 그런 지배구조 개편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저 갑질 문화도 청산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고용 없는 창출이라는 그 고용 없는 성장이라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도 있고 그런 거를 한쪽으로 두면서 또 일자리는 만들어달라고 지금 기업에 요구를 해야 되는 그런 약간 모순적인 상황에 있는 거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 있어서 정책을 구사하기가 제일 어렵겠죠. 거기다가 전경련이라는 데도 이제 카운터파트가 아니고 그래서 대한상공회의소를 카운터파트로 해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큰 성과가 나는 것 같아 보지는 않고요. 아마 그래서 시간을 좀 달라라는 게 그 정부의 얘기인 것 같고 추경이라는 이런 특단의 대책이 마중물로서 또 역할을 할 수 있게 좀 시간을 달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정권을 위임받아서 국정을 책임지고 운영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어느 하나만 잘해서는 또 잘했다는 평가를 받기가 어렵고요. 뭐니 해도 결국은 많은 국민들은 정권의 임기가 끝났을 때 나의 삶이 과연 얼마나 나아졌는지 좋아졌는지 이런 부분을 갖고 평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SNS 글에 올린 것처럼 나중에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끝날 때 많은 국민들이 사는 게 정말 나아졌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듣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그 각오가 반드시 실천될 수 있기를 결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어제가 문재인 정부 출범 1년이 되는 기념일이었습니다. 큰 행사는 없었고요. 청와대 안에서 청와대 주변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을 초청해서
그동안 지난 1년 동안 이 청와대 주변에 사시느라 참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감사의 뜻을 표하는 작은 음악회가 열렸습니다. 우리 주민 여러분께 드리는 저와 또 우리 아내, 우리 부부와 우리 청와대 식구 모두가 우리 주민들께 드리는 특별한 그런 감사 선물이라고 여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주 즐거운 시간 되시고요. 그리고 또 늘 두고두고 아주 좋은 추억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사실 대통령님께서는 저희에게 든든한 대한민국 이 나라를 만들어주시고 계시지만 저희의 뱃속을 든든하게 해주시는 분은 사실은 우리 김정숙 여사님이십니다. 네, 우리 아이와 함께 올라오실 것 같네요. 예, 이 아이는 제 손자입니다. 제가 그 친손자, 외손자 한 명씩 있는데요. 얘는 제 친손자입니다. 자, 인사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했어요. 아, 저는 됐습니다. 네.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대통령께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이루는데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네. 청와대 주변에 사시는 분들 초대해서 감사의 뜻을 나타내는 작은 음악회를 한다. 이것도 이전 정부에서는 좀처럼 볼 수 없었던 장면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이면 이제 1주년 행사. 그러니까 원래 이 문재인 정부가 취임식도 제대로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크게 못하고 그때 원래 할 때는 그 고향의 분들도 초청하고 이제 청와대 주변의 분들 초청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취임 행사를 좀 할 때 크게 인사를 하고 들어가는데 그걸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1년 됐을 때 주변 분들하고 뭐 행사를 저렇게 치르는 것 같은데요. 근데 어쨌든 뭐 어제 제목이 달빛이 흐른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중의적이죠. 달빛이 끝나고 나면 뭐 샤라랄라 뭐 이렇게 나가는 그 노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달빛이 것도 흐른답니까? 그거는? 예. 그 문재인 대통령이 워낙 달빛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마 거기 중의적으로 들어간 것 같은데요. 예, 출연진에도 옥상 달빛도 있거든요. 네, 예. 네. 그래서 뭐 김영석 씨가 미스터 프레지던트라고 예전에 그 선보였던 그 곡 있잖아요. 그 곡의 초벌본을 선물로 보내고 이제 그런 행사들이 좀 있었다고 하네요. 예. 나윤건 씨가 노래를 부르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가수들도 저런 행사에 초대받으면은 뭐 아마도 무료로 기꺼이 가서 하는 거겠죠. 뭐 재능 기부하겠죠. 예, 재능 기부겠죠. 예. 이상희 의원님 어떻습니까? 네. 과거 정권에서 제가 보기에도 취임 1년 됐다고 저런 작은 음악회 열어서 그 청와대 주변 분들은 사실 좀 고생이 있잖아요. 네네, 뭐 그렇습니다. 청와대로 가자 이런 또 네. 시위대가 좀 많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 경호 문제나 또 시위대들이 늘 뭐 많이 와서 청와대 앞에서 데모를 하기 때문에 많은 불편을 겪고 계신데 이런 1주년을 맞아서 저렇게 작은 음악회를 여는 거 청와대에서 대통령 또 부부 두 분이 직접 나오셔서 소통하는 모습은 참 보기 좋습니다. 제 기억에는 청와대에서 청와대 주변의 주민들 모시고 저런 음악회 한 거는 처음이 아닌가 싶은데요. 좀 더 범위를 앞으로 문 대통령께서 확대를 하셔서 청와대 주변 분들은 아니고 또 우리 모든 국민 또 문 대통령을 찍지 않았던 국민 또 좀 특정하자면 천안함 유가족 같은 분들은 예. 좀 많은 소외감을 느꼈는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도 좀 위로도 하시고 소통하는 이런 행보를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조선의 영조가 임금이 되시고 나서 예. 본인을 많이 견제했던 세력이 소론입니다. 그런데 사실 소론도 적폐로 몰아서 청산할 수 있었는데 그 청산 않고 노론, 소론 다 좀 함께 가자 해서 탕평책을 쓰지 않습니까? 물론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음식도 그때 탕평채라는 게 그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 대통령께서 정말 탕평책을 좀 많이 쓰신다면 문 대통령을 찍지 않았던 분들도 더 열렬히 지지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저를 지지하든 안 하든 천하의 인재들을 두루두루 모셔서
나라의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 약속 꼭 지켜달라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저는 저 화면 보면서 말이죠. 지금 김명석 작곡가도 화면에 나오는데 이제 갑자기 블랙리스트 생각이 좀 났습니다. 이제 대중문화예술인들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본인들이 좋아하는 정치인, 본인들이 좋아하는 정당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거리낌 없이 얘기하고 그 얘기를 했다고 해서 특혜를 받는다거나 또는 불이익을 받는다거나 이런 일이 없는 나라가 정상적인 국가고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부를 수 있는 나라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말이죠. 네, 맞아요. 그래서 근데 저기도 보니까는 뭐 그 댓글들이 또 비판적인 댓글도 있더라고요. 저 예산 어디서 나와가지고 저런 데 쓰냐. 지금 뭐 이제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그다음에 저기 있는 지지하는 뭐 연예인들만 가는 거냐 이런 얘기들이 있던데, 그러니까는 보는 분들부터 그렇게 보지 않아야지 이게 이제 선순환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이상일 전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년 동안에 이제 아마 한반도 안보라는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하느라고 이제 그 부분에 굉장히 많은 집중을 했는데, 이제 앞으로 본인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좀 더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일자리 상황판이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만 봤지 그 다음번에는 저희 그 언론에 공개된 적은 없었어요. 그렇죠. 집무실 안에 있는 일자리 상황판이 도대체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대통령이 매일매일 그것을 체크하고 그 일자리 투기도 만들어지고 그랬는데 과연 어떤 일을 얼만큼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소상하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자리 투기 위원장은 대통령인데 지금 부위원장은 이용섭 부위원장인데 지금 시장 나가셔갖고 그 부분도 지금 좀 아쉬움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알려지는 게 이 상황을 좀 잘 파악하는 게 되지 않을까. 뭐 소통의 또 다른 부분이니까 예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경제가 굉장히 뭐 먹고 살기 힘든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예. 그때도. 근데 지표로 보면은 나쁘지 않다. 현장에 나가는 건 쇼다. 그래서 나 나가지 않겠다. 시장 이제 특히 시장에 가는 거 이제 그런 걸 안 하겠다고 했었는데, 근데 그것도 경제도 민심이다. 심리니까 가서 꼭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 얘기도 현장에서 듣는 게 좋지 않겠는가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안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나중에 아쉬움으로 많이 얘기가 됐었는데, 문재인 대통령도 지금 일자리나 그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제일 크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이제 기회가 됐을 때 한번 현장을 나가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여기서 하나 더 생각났습니다. 광화문 시대 열겠다고 했는데 광화문으로 정부 청와대를 옮기는 것은 뭐 그거는 또 생각이 다르신 분들도 많이 있을 테니까 그건 둘째로 하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퇴근하면서 남대문 시장이나 이런 데서 시민들과 자연스럽게 소주 한 잔 기울이면서 사는 이야기, 또 정부가 뭘 더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 듣겠다라고 했는데, 가만히 보면은 워낙 지난 1년이 큰일이 많아서 그러긴 했습니다만 그렇게 했다는 얘기는 아직 저는 못 들은 것 같아요. 예. 앞으로 좀 하시길 기대하고요. 정말 우리 국민들이 대다수가 서민 중산층 아닙니까? 그분들이 현장에서 어떻게 사는지, 물론 문 대통령께서는 그 전에 변호사 활동 또 정치 활동 하시면서 많이 보셨죠. 그러나 대통령으로서 좀 가서 연출되지 않은 정말 생생한 현장에 가서 그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얼마든지 반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고, 독일의 메르켈 총리 같은 분들은 그렇게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메르켈 총리 그 신문에 사진 난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주말인가요? 금요일에 퇴근길에 그렇습니다. 마트에 들려서 옆에 그 쇼핑백 들고서 직접 장 보고 야채 고르고 뭐 이런 모습들, 뭐 청와대에서 꼭 우리나라 대통령 부부가 그래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렇게 언제든지 가까이에 있는 우리의 대통령 또 영부인 보고 싶다는 그런 마음 제가 전해드리고요. 지금 이수 기자가 말씀 하나 하시려고 하는데 제가 이 질문 드릴게요. 또 하나, 자주 청와대 출입기자들과 만나서 질문받고 대답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도 사실은 처음에 한두 번 하고 나서는 잘 안 됐어요. 제가 지금 그 말씀 드리고 있어요. 취임 1년 맞아서 기자회견 할 수도 있는데, 물론 이제 북미 정상회담이라고 하는 또 큰 일이 있으니까 그거 마치고 나서는 어떨까 싶은데, 뭐 어제 청와대 출입기자들 잠깐 깜짝 만났다 뭐 이런 얘기가 있긴 있던데. 어제가 이제 1주년이니까 그 비서실장, 정책실장 이렇게 같이 간담회를 하고 있었는데, 그 자리에 이제 대통령이 원래는 오시기로 돼 있지 않았었는데 깜짝 등장하셔서, 그래서 그동안은 뭐 정치부 기자들, 청와대 출입 기자들 하면은 대부분 좀 좋은 자리다, 대접받는 자리다 했는데 요즘은 3D 업종이라고 하더라. 그래서 그만큼 뭐 일이 많다는 얘기인데 앞으로도 우리 정부가 하는 일 잘 전달해 달라,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있습니다. 예. 근데 금방 좀 전에 얘기 나눴던 것처럼 좀 아쉬움이 있다면 그 기자들하고 출입 기자들하고 뭐 일문일답하는 그런 기회들이 좀 더 많았었으면 좋겠는데 신년에 그 기자간담회 하고서는 그 이후로는 사실 없었죠.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앞으로 좀 더 자리가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평소에는 친하게 지내는데 청와대에 들어가서 일하기 시작하면 그다음부터 전화를 안 받는다고. 그러니까 그만큼 어떤 면에서 보면은 소통이 단절될 수 있는 거예요. 또 청와대에서 일한다라고 하는 그 무게감, 또 내가 누구를 만나서 또 이야기를 잘못하면은 정부에 누가 될까 이런 걱정도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만 어쨌든 뭐 언론사, 뭐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같은 프로그램에 청와대 뭐 비서실장이나 정책실장, 안보실장 이런 분들도 좀 나와서 정부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이야기할 수 있는 뭐 그런 모습을 좀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모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또 어떻게 판단을 할지. 지금 미국의 경우는 가끔 나오시지 않습니까? 백악관의 고위 관계자들. 네. 얼마 전에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부장관도 직접 나가서 네, 그렇습니다. 하죠. 그래서 사실은 청와대 물론 뭐 많은 기자들이 출입을 하고 있지만 또 이렇게 우리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나오셔서 국민들 앞에서 직접 이렇게 설명하시는 모습은 좋고요. 또 왜냐하면 앵커의 질문을 받고 답을 하기 때문에 준비가 안 돼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청와대는 나름대로 자기들이 영상을 만들어서 뭐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언론이 그걸 보고 쓰지만 그건 청와대가 보여주고 싶은 거, 말하고 싶은 거 이것만 나간단 말이죠. 어떤 면에서 일방통행이에요. 예. 그런데 지금 이런 자리에 나와서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진솔한 이야기하고 또 언론의 어떤 비판이나 지적에 대해서 한번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자리가 된단 말이죠. 그러면서 국민의 생각을 읽게 되고 말이죠.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아마 트럼프 대통령을 지금 취재해야 되는 미국 기자들보다는 나은 것 같아요. 예.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본인의 매체에서 기자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모든 예. 특종을 독점하면서. 조금 이따가 저희가 자세히 다룰 텐데 백악관 대변인이 좀 할 일이 너무 없을 것 같아서 좀 걱정스럽기도 하더라고요. 대통령이 그러게요. 직접 다 알리니까. 두 분 여기서 보내드리고요. 앞으로 청와대나 정부에서 일하시는 분들 만나면은 그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좀 출연 좀 해서 이야기 좀 하라고 좀 꼭 좀 전해 주십시오. 두 분 보내드리면서 우리 영부인 김정숙 여사 유쾌한 정숙 씨로 불렸는데 지난 1년 동안 어떤 유쾌한 모습 보였는지 영상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I'm just a little bit caught in the middle. Life is a maze and love is a riddle. I don't know where to go. Can't do it alone. I've tried and I don't know. I don't know where to go. Can't do it alone. I've tried. I'm so scared, but I don't show it. I can't figure it out. In the sky, just like a giant spotlight, the people follow the signs and sing. 청와대 가시면 이제 못 보겠네. 외모도 한 번씩 보러 온다니까. Is made and is real.